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예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따지고 보면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블로그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블로그를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영상도 찍고 블로그도 작성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장 시작 전에 요거를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뭐냐면 좀 중앙에 맞추고 이걸 크기를 키울까? 중앙에 맞추니 오른쪽이 다 나오네. 됐다.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과 외국인 매도세 감소에 힘입어 긍정적인 출발이 예상됩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죠. 글로벌 증시 동향. 전일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중 관세 협상 재개 기대감과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퍼온 거고 요 사진도 캡처본이죠. 퍼온 겁니다. 이제 요 기사가 있고 기사를 클릭하면 뭐 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미국 증시 반등 2.5%, 나스닥 2.7% 상승. 이러한 상승은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애플 3.4, 테슬라 4.6, 코인베이스 8.6%등 주요 기술주의 상승도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이렇고 아시아 증시는 이렇고 주요 자산 동향 금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온스당 3,500달러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9만 10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애매하다기보다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일단 제2의 금이라고 불리면서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 금은 말 그대로 안전자산이거든요. 금이라는 거는 어디 갔어? 금이라는 거는 진짜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위제라고 하잖아요. 이 달러나 기타 화폐, 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나 물건 이런 걸 모든 걸 대체하는 그 이런 걸 이제 거래하는 그 금으로 거래를 하는데 실물과 상품 이런 것들을 금으로 거래하는데 그 금을 대체하는 게 달러이자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애초에 달러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대체되는 수단 원래로 돌아가는 대체되는 수단인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 금의 역할을 대체하겠다. 안전자산이 되겠다 하는데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어, 금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려고는 하지만 위험 자산인 거죠. 비트코인도.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스닥 상승에 같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ETF가 비트코인 관련 ETF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그때부터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전자산을 표방하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금은. 유가가 상승했네. 기름값은 좀 내렸던데. 뭐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가 감소하고 있고 종목별 순환매 지수
요게 조금 핵심인데 어, 오늘 장을 정리하면서 얘기할 건데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선 정책 관련 이슈로 풍력, 플라스틱, 탄소 이런 테마주 투자 전략 제한, 종목 중심의 전략, 현지 시장에서 매크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수급 동향 모니터, 테마주, 제 코멘트를 있죠. 오늘 증시는 상승과 매수 힘이 출발이 예상됩니다. 투자자는 종목 중심 전략에 유지하며 수급 동향과 테마주의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 수혜주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요게 중요합니다. 정책 수혜주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여,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제가 그 가불기, 흔히 말하는 가불기라고 불리던, 아니 그냥 이거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 캡처. 요거 캡처하고 테슬라였는데 요 라인을 계속 지켜준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때 이제 쓰리바닥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세를 줄 때마다 먹었어야 돼. 쓰리바닥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도 또 지켜줬다 자리를. 여기까지가 장전에 드렸던 리포트고 이제 오늘장 마감하고 지금 만든 겁니다. 특징주 코스피 코스닥 마감 시황. 국내 증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력설비 밑줄 땡땡,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관련 강하게 반등. 반면 AI, 인공지능 피로도가 쌓인 거죠.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징센터 뭐 이렇게 있다. 자율주행, 애플카, 테슬라 등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주 상승의 동반 상승. 전력설비 16.8%. 개별 종목에 대한 건 없네. 수소 연료 전지가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해서 이제 글을 작성해 볼 건데요. 수요일. 오늘은 뭐가 있나? 보자 보자. 대선 앞에 대장동 재판부. 대선 앞 13, 27일 공판 예정대로 두 번 연다. 대통령 선거. 일단 이 기사 링크를 넣고 이런 기사들도 또 중요하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 영상을 빠르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좀 어렵네. YJ 링크 상한가를 찍었었습니다, 장중에. 이거는 이제 NXT에 주워 담은 건데, 일단은 이것도 캡처를 올리자. 3S도 다시 간다 VI. 3S 자리 어저께 10시쯤에 3S도 다시 자리를 했다, 요걸 말했었는데, 3S도 다시, 아씨 이거 어저께잖아. 간다 VI. VI K3I 이거 캡처. 왜 안가? 모빌릭스 웬일? 2차 VI. 차이 다시 가자. 차이 다시 가자. NXT는 만 넘었는데 이러면 또 통합 주문을 쓸 수밖에 없네. 이 이야기도 중요하니까 한번 캡처해서 넣고. 아, 우둔지판 고점 찍었었는데 못 팔았습니다. 근데 아, 단기 시세 끝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일단은 못 팔았다. 고점 찍었는데 어떤 건 SR로 걸면 NXT가 더 오르고, 이건 또 SR로 걸었더니 NXT는 찍었는데, 요것도 한번 캡처. 그렇게 중요한, 뭐 그러니까 돈 버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캡처 일단. 3S, 아 이거 28% 찍었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패스. 3S 고점을 이렇게 찍었었다. 잠깐만, 3S 아까 올렸잖아. 그거 안 올려도 되고. 테마 박스엘바이오 잘 가네. 다 팔았는데. 아니네, 아직 있네. 박스엘바이오 어제 눌릴 때 샀던 거. 박스엘바이오 유니크. 유니크는 패스. 모티브 링크 이노메트리 SP울스의 수수 아닌가? 수수여서 유니크가 갔다 쫓아간다 해서 유니크를 매수했는데, 유니크 안 팔았나? 빠졌던 것 같아요. 모티브 링크 여기 시간의 정가 사서 팔고 다시 사서. 근데 이거 더 뒤에 더 있으니까 일단 패스. SP울스의 수수 아닌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치면 요게 뜨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에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매매에 도움이 되려고 만든 거죠. 차이 커뮤니티. 차이 아까 올렸던 것 같은데 안 올렸네. 차이 올리고. 지수 고점이라 그런가 윗꼬리들 작살 나네. 에코바이오 이것도 못 팔았습니다. 어제 홀딩하고 있는데. 아 근데 팔았어야 되는데
모티브 링크 다시 나왔던 거. 그럼 아까 걸 지워주고 아까 올린 거 어디 있어? 안 올렸나? 안 올렸구나. 모티브 링크 Y2 솔루션. 이것도 상한가 찍었었는데 Y2 솔루션. 이 제가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캡처를 다 합니다. Y2 솔루션 상층목. 미트박스 거의 뭐 저점마다 잡자. 미트박스 판 게 있을 텐데 판 것까지 캡처를 보자. 위치 미트박스 위치 위너스 케이스레이. 이거 올려야지. 링크 제네시스 이런 거는 그냥 패스. 라운치 큐어 왜 정지지 이거? 초고수면 손절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님? 난 초고수가 아니라 손절을 잘 못함. 20분 누워있는 동안 위너스가 튀었었나봐요. 짜증나네. KBG도 못 팔고 윗꼬리 찌르고. 하이. 지수가 고점이라 실현들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 얘기 한 번 더 캡처. 한피 잘 가노. 제이준 뭐 호재 있나? B 안 들어가고 혼자 들어가 저기 튀지. 제이준은 이재명 관련 주였던 것 같고. 메타버스 갤럭시 무슨 호재 있나요? 호재 있나요? 링크 제네시스 아까 올리지 않았나? 왜 또 올렸어? 뭐지? 아까 올렸던 것 같은데. 이재명 테마주 옵트론테. 저번에도 위너스 상갈 때 요거 올렸죠 영상. 음악 BGM으로 깔까요? 에코아이. 에코아이는 무중이라 매수를 진행한 겁니다. 저점 잡아줄 때. 근데 좀 빠졌던 것 같아요. SDN 한싹 이 친구가 얘기하길래 다 팔았는데 여기 샀다가 쭉 튀어서 다 팔았죠. 이날 상한가 가고 어제죠 어제 시초 부근에 샀는데 상한가 찍어서 팔고 자리 잡길래 재매수 가자 그랬는데
재매수 가자고 했는데 이제 좀 들여다 보니까 높아요. 고점이 계속 찍고 맞았어. 여기가 고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빠지고 다시 또 고점을 찍고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한다고 쓴 거야 이거 글을. 근데 이제 전일 고점이 너무 고점이라서 매수 관점이면 일단 짧게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샀었습니다. 샀다가 팔았어요. 한 5%인가 튀어갖고. 일단은 캡처.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캡처. 아, 데이원 너무 많이 샀어요. 실수로. 이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데이원 자리가 미쳤네. 데이원 자리. 한국수철관. 수철관 20%. 여행사 외감. 물었는데 이게 떴어 기사가. 그래서 체크를 해요. 모두 두 어쩌고저쩌고. 근데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저는 여행사 종목은 안 샀어요. 상승이 하죠. 참 좋은 2% 오르고 모두 투어 1% 오르고. 신신제야 어저께 매수까지 캡처를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결국에 또 상승을 한다. 동방메디칼 이 구간을 돌파를 마감해야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제 매수까지 올렸었는데 튄다. 그러니까 여행주가 가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쓰면서 얘기해야겠다. ST는 5%까지 먹었는데. 현금이나 신용되는 KBS 3 아까 산다 안 했나? 신신이 잘 간다. 주철관. 왜 주철관을 캡처했지? 일단은 올리고 겹치면 지우고. 이게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보는 차트입니다. 일 이게 월봉인가? 이게 주봉인가? 이게 주봉 같죠? 주월봉. 분봉 이거 보고. 신플랫폼도 아까 데이원처럼 이러고 나서 튀었습니다.
38%. (30분) 끝. 뭐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음, 뭐야? 아니, 나 이 위에다 글 쓰고 싶다고. 반갑습니다. 이씨, 뭐야 이거? 아이, 꺼져. 지울 거야. 일박입니다. 홈. 오늘 매매한 일지 매매 일기장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작은 전일 미증시 상승부터 체크를 합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파월 이슈, 파월 주요 키워드는 파월, 관세, 테슬라,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장전에 작성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금일 매매는 장전에 작성한 시황을 토대로 장전에 작성한 시황을 토대로 이걸 볼까요? 시황을 금리 인하 촉감에 파월 해고할 생각은 없다. 아이씨, 두 개 위치가 달라. 파월 해고할 생각은 없다. 이거는 이제 좀 호재죠. 전체적으로 미국 자체에 협상 재개, 관세 협상 재개니까 기대감이구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토대로 파월에 대한 신뢰 회복, 관세 협상 개시하다. 어이가 맞나? 아이야? 협상 재개,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하회하였음에도 상승, 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하였기에 관련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수의 단기 급 반등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실현 손익들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전에 코스닥 지수인데, 이전에 이제 상승을 그릴 때도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잖아요. 반복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상승을 쭉 해요. 쭉 상승. 뭐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한데 이 정도의 되돌림이 아니라 그냥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점점 쌓이고 고점이 된다.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라는 게 이 하방을 막 맞고 이제 완전 하방 시작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지수 단기 급반등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이게 지수가 상승하면 개별 종목들도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개별 종목들로 누적이 돼서 개별 종목들의 실현 손익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주, 조금 장세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면서 정책주에서 슬슬 뭐라 그래, 실적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코스닥이, 달리 얘기하면 코스닥, 정책주, 테마주, 코스닥의 상승이 주요 투심이었다면 이제 슬슬 대형주, 실적주, 코스피, 대형주, 실적주로 상승 투심이 전환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상승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설명드렸던 가불기, 이제 그 아까 설명을 하고 있던 가불기를 설명할게요. 우리 지수는 제가 미국한테 야 너네 관세 아무리 그거 해봐라, 우리 지수는 지금 가불기다. 대선 테마로 상승을 하고 대선 테마가 끝날 때쯤에 또 뭐 너네 호재가 있으면 호재도 반영되고 계속 상승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긴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이 상승 피로도가 쌓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종목으로 예를 들게요. 뭐 1,000원짜리 여기서 1,000원에 샀어. 지금 여기가 한 6,000원 정도 돼. 6,000원까지 쭉 홀딩하고 있는데 이 피로감이 안 쌓일까요? 아, 나는 뭐 이거 그냥 이대로 쭉 상승해서 1000%까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버티면 망하는 거고, 어쨌든 차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 야, 이거 슬슬 이제 끝물 나오겠는데 이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가불기가 일정의 설명 가불기가 슬슬 마무리돼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대선 요거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5월 6일 임명부 작성, 군인 선거 공보 발송 신청, 후보자 신청, 선거 기간 개시일. 저는 딱 요 정도까지 5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5월 24일이잖아요. 오늘 며칠이야? 23일이구나. 지금 딱 이제 조정이 시작돼서 5월 초에 쉬는 날이 좀 많아요. 달력. 달력을 봤는데 5월에 쉬는 날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네. 3, 4, 5, 6. 그러니까 1, 2, 이때까지? 이번 10월, 5월 9일까지?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요때까지 조정이 나오는 거죠. 아, 근데 바로 12일부터 계시네. 그러면은 다시 조정이 5월 초까지 나오고, 이때 반짝 이제 단기 급상승을 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정치 테마주는 아예 하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개시, 제외 투표.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뭐 약간 마블 형식으로 빌리자면 1차 페이즈가 끝난 거죠. 1차 페이지가 여기까지 다 페이지가 끝나고 1차 페이지가 끝나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다가 요 요 구간은 이제 단기적으로 아니야. 지금이 24일이지. 23일이지. 이번 주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음 주부터 그래 여기까지 하는 이게 좀 맞겠네요. 이번 주까지 조정을 받다가 25일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음 주부터 상승을 하고 이제 쉬고 나서부터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월 2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선거 기간 맞춰서 상승을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가령 위의 링크와 같은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급등했는데 이제 관련 종목을 매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있듯이 주주들 저 사람들 결국에 주주니까 임원들도 결국엔 주주이기에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기사인 것 같습니다. 끝물을 어느 정도 알리는 기사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은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요 구간이 남았다. 요 구간이 될지 이 구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단기 반등 혹은 이런 구간이 남았다. 설거지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간이 남았는데 현재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YJ 링크, 제가 기억하는 이 종목은 테슬라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NXT 장 시간에 튀었다가 눌림 구간에 매수를 진행하였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매도. 이거 뭐야? 뭐지 저거? K3i K3i 차트는 보면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큰 시세를 기대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렸나? K3i도 매매는 했는데 왜 없지 캡처가? 전일 3S가 자리를 잡는다며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유라클 늘 최근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며 급등락을 반복해서 전일도 상한가를 찍고 빠짐. 반복해서 급등락을 하기에 매매를 하였던 종목인데 이게 사실 기존의 제 관종 리스트에 제가 유라클로 234%인가? 프로 정도 수익을 냈는데 유라클 세력이 엑셀이나 K3 혹은 차이로 옮겨갈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의 형태인데 어떤 특정 패턴을 반복하는 차트의 흐름이 동일하여 동일 세력으로 판단 이후 관련 종목들로 옮겨갈 것 같았기에 저는 K3에
차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SOR 주문을 넣으면 주문 시기에 따라 KRX나 NXT로 주문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황별로 뭐가 좋거나 나쁠 때가 있어서 애매합니다. 전일 눌릴 때 박셀 바이오를 매수하여서 금일 고가에 매도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차이 커뮤니케이션, 전일 상한가를 찍고 빠질 때 재매수했는데 금일 다시 급등하여 또 매도하였습니다. 원래 이때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10470, 10500 이때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어야 맞는데 체결이 안 됐다가 이때 다시 체결되죠. 모티브 링크도 제가 기억하기엔 테슬라 관련주였는데 전일 눌림 자리에서 장외 시간에 매수를 진행하였고 금일 급등하여 매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테슬라 추천을 저점에서 드렸었는데 그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현재 3바닥에서 4바닥으로 넘어가며 여전히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듯 관련주들도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수 윗꼬리, 지수 고점이라는 설명이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익 실현 매물, 단기 급상승에 대한 피로도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 영상에서 위너스가 급등할 때, 이제 위너스 급등할 때 그 노래를 넣었었거든요. 아마 요 영상 같은데, 일전에 제 영상에 위너스가 급등할 때 아빠의 위너 테이크스 이런 노래를 틀었었는데, 이번에도 위너스가 상한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급등을 할 것 같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Y2 솔루션 상층문 K3i K3i 분봉상 보면 특정 구간을 지지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을 체크를 했는데 특정 구간을 지지를 해주죠. 근데 이걸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분봉에서 지지를 해주면 결국에 일봉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봉보니 역시나 이렇게 치면은 이게 나오지. 보면은 일봉상으로도 지금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 구간 가격대를. 그러니까 그 구간에 뭔가 있으니까 지지를 해주는 건데 그걸 굳이 일봉에서 체크를 하냐 분봉에서 체크를 하냐 같은 관점이거든요. 일봉을 보든 분봉을 보든 일맥상통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지수가 고점이라 이제 실현들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언급.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봉 불봉 이건가 보다. 전일 시초 부근에 매수해서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던 SDN은 금일 시작할 때 고점에서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눌림 구간이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구간에 도달하여 마침 다른 친구의 언급으로 종목을 확인하였고 자리가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일봉상 전일 매도가 일봉상 금일 매도가가 고점이기에 단기적으로 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수한다고 이제 보면은 예전에 상승을 했을 때 이 고점을 찍고 쭉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구간에 닿았단 말이에요. 오늘 고점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점이다. 고점이니까 팔아라. 팔아라가 아니라 팔았죠. 팔았는데 재접근할 때는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라. 전일이 아니라 금일이에요. 오늘 오른 거지. 오늘 고점이었으니까. 오늘 고점이 너무 고점인데 매수 관점이면 일단 짧게 대응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진행하였고 6% 정도 5점 몇 프로인데 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바로 급등하여
데이원 컴퍼니 상장일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모습. 한국주철관 역시 제가 일봉상 제가 선호하는 자리였는데 시간의 종가로 매수를 하였고 금일 24%였나? 20 몇 프로 20%대 상승을 보여주며 매도를 하였습니다. 신신제약은 제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3개월 전 탄핵 시점부터 저는 많이 모아갔던 종목입니다. 큰 수익을 주었고 지속 관찰하였기 때문에 종목의 흐름 패턴을 거의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전일 전일 큰 봉의 음봉과 거래량이 터진 거래량을 동반한 전일 거래량을 동반한 큰 음봉 윗꼬리의 큰 음봉이 나왔음에도 저는 추매가 아니지 저는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를 단행했습니다. 윗꼬리를 찍고 쭉 빠지는데도 여기 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금일 상승하여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상승하여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과거부터 엄청나게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엄청 매매를 했죠. 거의 바닥에서 사고 거의 위에서 매도를 하고 신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상장일 종가를 지지해주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위너스가 종가에는 결국 상한가가 풀렸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말아줘서 캡처를 진행했었습니다. 위너스, 비트팜스, 신신제약, 신플랫폼, 모티브링크, YJ 링크인가? 이름이 뭐지? 신플랫폼, 신신제약, 한국주철관, K3i, Y2솔루션, 모티브링크, 차이 커뮤니케이션, YJ3S, YJ 링크 맞네. 3S, 차이 커뮤니케이션,
K3i 또 뭐 있었지? 심플랫폼 했고 YJ 링크 3S 박셀바이오 모티브 링크 했고 Y2 솔루션 박셀바이오 Y2 솔루션 SDN Y2 솔루션 샵 SDN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죠. 영상의 마무리를. 아, 그리고 전일 유튜브에서 요청에 의해 추천드렸던 LS 마린 솔루션 전일 추천드렸던 LS 마린 솔루션 그 추천가 대비해서 고점까지 하면은 8% 정도 뛰었거든요. 솔루션이 추천가 대비 고점 하여 8%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게 전일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야 이거 전력 설비 관련주 이기에 상승의 모멘텀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유튜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 대장을 잡지는 못했지만 금일 전력 설비가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감안하면 괜찮은 추천이었던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재명주, 세종주, 세종시주, 정책주 등이 조정, 하락을 하고 있기에 당분간은 실적주, 대형주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매 일치 수요일 Y2 솔루션 위너스 장중 상한가가 몇 종목이었지? Y2 솔루션 위너스 YJ 링크 YJ 링크 위너스
Y2 솔루션 상한가 달성. 장중.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차트만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차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이렇게 차트를 그어놓고 어떤 이슈가 있지? 하고 나서 이슈를 체크를 하는 거지. 물론 이슈를 뭐가 본인에게 맞는 게 중요한데 이슈를 체크를 하고 관련 종목을 찾아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아 이런 종목이 급등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나중에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일정에 어떤 일정이 있으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관련주를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댓글에 영상을 안 보시고 댓글을 다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 짚고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보시는구나. 이렇게 전일 1일 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상한가 한번 잡기 힘든데 상한가 갈 종목 던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LS 마린 솔루션이 상한가 갈 종목까지는 아닌데 유튜브에서 그런 종목을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좀 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잡는 종목들은 대체로 조금 그렇게 호가가 무거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시청률이 높진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진 않기 때문에 뭐 누가 보겠어, 뭐 큰 손이 보면 얼마나 보겠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 이제 바닥에서 잡아갖고 홀딩했다가 상한가를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에요. LS 마린도 그렇고 DS 단속도 그렇고 DS 단속도 최근에 제가 다른 방에서 언급을 드렸을 때 다음날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를 찍었었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차전지 관련으로 알고 있거든요. DS 단속이. 지금 이제 실적주들이 장세를 앞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조합하면 실적주들이 장세를 받을 장세가 이제 시작될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어 적합하다. LS 마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이 언급한 AI 관련해서 또 필요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DS 단속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얘네들이 차트적으로도 바닥권이면서도 조금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드렸던 겁니다. 일전의 영상에서.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이제 앞으로 언급을 드리자면 종목을 언급을 드리자면 조금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아까 언급했던 그 유라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4월 8일 날 얘기했던 거거든요. 유라클에서 엑셀세라 갔다가 왠지 K3I나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화면이 긴 화면이라 이거를 줄여서 하니까 차트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네. 일단 줄여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엑셀세라 엑셀세라는 사실 못 갔어요. 일단 유라클부터 보여드릴게요. 유라클 유라클을 여기 나오네. 218%? 234%인가 제가 먹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근데 여기서부터 그어져 있지? 여기쯤에서부터 매수를 했는데 234%를 먹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였나? 전날이었나? 맞죠? 234%.
이거 제가 퍼센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제가 확실히 먹었다는 건데 234%를 먹었는데 이 세력이 다음으로 갈 거라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엑셀 세라퓨틱스였는데 사실 엑셀 세라퓨틱스는 못 갔어요. 그렇게 제 생각만큼. 근데 이제 엑셀 세라를 건너뛰고 K3i나 차이 커뮤니케이션 K3i K3i가 지금 오늘 튀었다가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상한가였거든요. 29.96% 상한가 찍고 빠졌다가 어저께 그 가격까지 다시 돌려줬다가 빠졌다. 유라클처럼 지금 그렇게 힘을 받을 그게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종목들도 한번 관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엑셀, K3 차이는 너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종목을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이렇게 막 상한가를 찍고 빠졌다가 다시 또 그만치 튀고 오늘도 16% 올랐다가 빠졌는데 윗꼬리 대고 빠졌는데 이런 거를 그렇죠. 추천드리기가 어렵죠. 어쨌든 그렇다. 관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엑셀세라가 그나마 덜 갔으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이 퓨틱스가 들어간 거 보면은 제약주 쪽인 것 같은데 제약주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보 근데 이재명이 진보가 아무리 봐도 진보의 형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힘을 받을 수 있다. 네, 그 정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